ST 라디바리 스트라디바리 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바이올린 세계를 둘러싼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도난당한 바이올린이라는 흥미진진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편안히 앉아 떠내려가 보세요. 때로는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머릿속에 온 세상이 떠오르곤 합니다. 스트라디바리, 음악가들에게는 거의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수집가들에게는 역사와 완벽함,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도둑들에게는 글쎄요. 도둑들에게는 유혹이자 저항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300년 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나온 악기 하나만으로 상상하는 것, 왕과 거장들이 연주하고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은 천재 음악가들의 손에서 생명을 얻은 악기,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디선가 어둠 속에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걸작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현실이며 때때로 발생한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일 것이다. 이들은 마치 범죄 소설 같지만 목재, 레커, 그리고 소리로 이루어진 영혼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토텐베르크 암스 스트라디바리 이야기입니다. 1734년에 만들어진 이 악기는 연주될 때마다 우리의 숨을 멎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바이올린 자체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가족과의 연결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바이올린 명인 로만 토텐베르크는 1940년대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았으며 1943년에 당시 $15,000의 이 스트라디바리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거의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연주했고 그것과 함께 살았으며 그것은 그의 예술적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안개 속도 아니고 먼 도시 속도 아니며 그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5년 동안 그것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한 조각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2015년에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로만 토텐버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세 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명한 NPR 기자 니나 토텐버그로 그녀는 이 바이올린의 귀환을 공개했습니다. 이 악기는 용의자의 전처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녀는 그의 소유였던 악기를 발견했고 진짜 가치를 모른 채 정통 바이올린 가게에 가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어떤 보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다시 연주되고 있으며 젊은 연주자 네이선 멜처에게 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 있던 바이올린이 다시 솔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모든 스트라디바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한 생명 동안은 사라진다. 2014년 밀워키에서 일어난 일이다.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인 프랭크 알몬드가 공연을 마치고 있다. 그는 1715년산 리핀스키 스트라디바를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고 있다. 주차장에서 그가 강도에게 습격당한다. 범인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빼앗는다. 몇 초 만에 바이올린은 사라진다. 도둑에게 문제는 이러한 악기들은 사실상 팔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처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도난품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들은 종종 시장 가치보다 신화에 더 이끌리곤 한다. 다행히 리핀스키는 일주일 만에 다시 발견되었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1727년산 다비도프 모리니 스트라디바의 경우이다. 소유자인 에리카 모리니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었다. 1995년 91세의 나이로 병원에 있던 그녀는 누군가가 뉴욕의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녀의 아버지가 1924년에 구입한 스트라디바를 훔쳐갔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했고 사랑하는 바이올린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실종 상태이다. 이 목록은 계속될 수 있으며 마치 유혹의 목록처럼 읽힌다. 1816년산 오이스트라흐 스트라디바는 도난당했고 다시 찾았다. 1816년산 콜로서스 스트라디바는 1998년 이후로 사라졌다. 아키로님, 코칸스키 스트라디바리 1987년에 도난당했고 1991년에 돌아왔다.
어떤 이야기들은 거의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칸타라 공작의 스트라디바리인데 차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하며 수십 년 후에야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손실도 있다. 도난이 아닌 삶 자체로 인한 손실이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스트라디바리, 불길 속에 사라진 악기들, 1945년 드레스덴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뿐만 아니라 귀중한 악기들도 사라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것조차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준다. 한 스트라디바리는 수세기 동안 견딜 수 있으며 전쟁, 대양 횡단, 소유자 교체를 견뎌낼 수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그리고 조용하고 거의 낭만적인 가능성도 있다. 일부 이 사라진 바이올린들이 아직 어디선가 존재하며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붕 위의 상자 아니나 오래된 빌라의 지하에 잊혀진 여행 가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 그것을 상속받아 가치 없는 복제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끔 나는 궁금하다. 만약 이 악기들 중 하나가 내일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즉시 알게 될까? 그것이 박물관의 진열장에 전시될까? 아니면 다시 음악가의 손에 들어가 수세기 전처럼 울릴까? 아마도 이것이 이 이야기들의 마법일 것이다. 그것들은 예술, 범죄, 역사, 희망을 연결한다. 그리고 아직 어디선가 발견되지 않은 스트라디바리 A시론 YM가 잠자고 있는 한 누군가 오래된 바이올린을 발견하고 이탈리아의 저 명성 높은 장인에게 속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스트라디바리 코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 현악기 세계로의 매혹적인 음향 여행에 계속 함께하세요. 관심을 유지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